제보 조작 무혐의다. 안철수 전 대표 당권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할까요? 오늘 오전 이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관련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박지훈 변호사님. 네. 원래 현명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. 이준서 전 최고위원하고 이유미 씨 당원 같은 경우는 구속 기소가 됐고 이유미 동생은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검찰에 한 달여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뭐 핵심은 김성호라고 김인원 공명추진 전 부단장들은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. 아마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본 것 같고요. 그 윗선인 특히 단장인 이용주 의원을 비롯해서 당의 어떤 핵심인 안철수 전 대표, 박지원 전 대표는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. 예, 허 교수님 저도 이제 조사 내용을 보니까 국민의당이 자체 조사했던 그 결과랑 굉장히 비슷했단 말이에요. 국민의당은 좀 한숨을 놨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? 한숨이야 돌렸겠죠. 왜냐하면 뭐 당의 대선 주자였던 안철수 전 의원 그리고 뭐 그때 어쨌든 상임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의원 이 두 분이 일단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되니까 한숨을 돌렸겠지만 그러나 김동철 원내대표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죠. 뭐 그때 당 자체 조사하고 같다 이랬는데 다릅니다. 그때 발표했던 당내 자체 조사에는 이유미 단독 범행이라 했습니다. 그런데 이준서 저 최고위원이 지금 같이 구속이 돼 있고 뭐 공유가 됐던 것으로 거의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제 부단장을 맡았던 두 분이 뭐 불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당 자체 조사보다는 훨씬 확대된 거 맞죠. 그럼에도 당 수뇌부는 이제 그렇죠. 무혐의가 났기 때문에. 그렇죠. 수뇌부 두 사람은 이제 무혐의가 됐지만 당은 사실상 뭐 연관이 돼 있어. 우리가 다 알다시피 5월 5일 1차 자기들 기자회견 때 하고 난 다음에 그 관련자라고 생각되는 분이 내 말고는 거기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제보했는지 나 말고는요? 나 말고는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다시 기자회견에서 2차 하면서 제보자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때만 2차 때는 거의 이것이 조작이라는 걸 알면서 했다는 게 지금 중론 아닙니까? 물론 불구속 기소지만은 어쨌든 재판을 받게 돼 있거든요.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. 예. 오늘 그 검찰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사람은 역시 이 인물입니다.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예, 어떤 내용으로 발표할지는 확인은 했습니다. 오후에 당 내부에서도 회의가 있을 것이고 저로서도 그 보도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본 이후에 입장 발표를 하겠습니다. 오전에 있었던 결과 발표에 대해서 당의 입장 또 그에 대해 설명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이 밝혀지고 나면 또 저도 따로 입장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언급할 사안은 아닌 걸로 봅니다. 예, 뭐 어쨌든 검찰에서는 이종걸 실장님 네.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 없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추진단 단장직을 당시에는 당 내부적으로 사임한 상태였다라고 검찰은 인지하고 그다음에 이용주 의원은 이렇게 표현했어요. 검찰 쪽에서 이렇게 이 수사한 바에 의하면 제보 자료를 단순히 전달만 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 검찰 수사는 지금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요. 완전히 이제 선을 그었는데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우리가 이준서 최고위원을 미필적 고의다라고 이렇게 적용하면서 사실 구속을 했다면 그 윗선 지금 부단장까지는 일단 불구속 수사를 했지만 그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이 상황을 인지하고도 그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이 결과의 이득을 위해서 그걸 묵인했다라는 어떤 뜻이라면 사실상 굉장히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많이들 판단을 했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검찰은 여기서 이용주 의원을 포함해서 당 수뇌부 당시의 선대위원장과 당시의 후보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확실히 그은 상태입니다. 가장 눈에 딱 간명하게 들어오는 건 이제 안철수, 박지원 두 사람이 증거 조작 개입과 무관하다, 무혐의다. 위원장이 이렇게 되면은 뭐 처음에 제보 조작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의당 뭐 해체 수순까지 가냐? 일단 이 고비는 넘긴 거고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은 되는 겁니까? 그렇죠. 이게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? 결국 뭐 이제 지금 당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 조사에서도 일단 지금 당의 핵심 관계자들은 일단 무혐의로 나왔기 때문에 정책 타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아마 상황이었다. 그렇게 보여지고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그동안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은 좀 여당과 이제 밀고 당기고 하는 수준도 또 추미애 대표와의 관계 등등해서 이제 많은
이제 그 절박한 상황에 투자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최고의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저는 평가가 됩니다. 예. 특히 오늘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의총에 참가를 하고 그렇죠. 또 이제 지금 전당대회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당의 어떤 새로운 변모를 위한 시도들은 하지 않겠는가 좀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. 예, 허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오늘 드디어 화면에 이제 모습을 나타냈는데 본격적인 기지개를 폈다.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? 그렇죠. 이제 저분이 지난 대선에서 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재도전을 이야기하면서 전국을 순회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강력한 재도전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재도전하려면 반드시 당권을 지어야 됩니다. 당을 장악하지 못하고는 다음에 다시 재도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게 일이죠. 지금 홍준표 대표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그렇습니다. 됩니까? 홍준표 대표뿐만 아니라 사실은 문재인 현 대통령도 그랬던 거죠.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. 당권 장악을 위해서 나서서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도 당권을 한번 지었죠. 예.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그 재발판 다시 시동을 거는 오늘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정치적 활동이 좀 활발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이종우 실장님, 네. 마무리는 져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당권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 지금 뭐 주변에서는 자숙 요구도 있지만 또 출마 요구도 또 반대급부로 또 있으니까 네, 그렇습니다. 당권에 저렇게 도전을 안철수 전 대표 하면 당권을 쉽게 잡을 수는 있는 거예요. 자, 일단 지금 그 109명이 서명을 했죠. 안철수 전 의원이 당권에 도전해야 된다라고. 그럼 대개 보면 원외입니다. 원외. 그러면 당내에서는 사실 이번에 좀 자숙하라라는 의견을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러면 양쪽이 왜 갈리냐면 사실상 이 구성하는 어떤 그 체계가 안철수 의원계와 안철수 후보계와 그다음에 골수 민주계 그 예전부터 어떤 정통 민주계가 있는데 이 두 양측에서 이번에 당권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이 당의 앞으로의 어떤 행보가 달라지거든요. 원외에선 당연히 당이 계속 존속을 해서 자신이 총선까지 가기를 원할 테니까 그런 어떤 내부에 또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앞으로의 희망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지금 이 개파 간의 어떤 그 이 충돌 또는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. 지금은 안철수 전 의원이 아마도 당권을 지지 않으려면 오늘 안 나왔을 겁니다. 그러니까 나왔다는 건 것뿐이. 당권에 대해서 이제는 사과는 하면서도 내가 이제 나서겠다라는 선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제보 조작 사건과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안철수 전 대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. 정리를 할게요.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